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적합한 물건의 이제 종류가 선택이 되겠죠. 2단계는 이제 간식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정보하게 되죠. 이제 3단계로서 이제 1차, 4단계는 이제 2차 단계 뭐 임장 활동. 이제 작은 게 이제 입찰을 참여하게 됩니다. 그 드디어 입찰자들, 응찰자라고도 하죠. 그래서 입찰자들이 이제 물건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그 입찰 기일 때까지 가서 입찰에 임하는 그러한 절차를 이제 이 시간에 가져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 타이틀은 입찰자의 입찰을 위한 응찰자의 입찰을 위한 준비 절차다. 그래서 준비 절차를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요. 뭐 1단계에서부터 물론 10단계까지 저 나름대로 이렇게 PPT를 작성을 해봤습니다.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. 정답은 아니고 여기서 1단계에서 뭐 7단계일 수도 있고 1단계에서 뭐 15단계로 또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무수히 많은 그런 경험상 요 정도의 단계는 걸쳐야지 그래야지 또 나름대로 물건을 조사를 했다. 임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.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적합한 물건의 이제 종류가 선택이 되겠죠. 저도 이제 그 경매를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면서 또 무수히 많이 수십 년 동안 또 경매에 입문하면서 또 40여 년 동안 부동산 실무를 하면서 많은 걸 겪어봤어요. 부동산의 그 종류에 대해서. 대학교 이제 부동산학교에서 제가 겸임 교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전공가를 가르치는 또 그 교수로서 10년 이상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터득을 한 것은 부동산의 물건의 종류는 상당수 많다. 그렇지만 경매에 한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?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아파트 대다수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. 그 거주하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그러한 집합 건물이 아마 상당히 공동주택을 되게 선호하실 겁니다. 그것은 왜 그럴까요? 집중적으로 아파트에 몰리고 있어요. 쏠림 현상이. 거기에 또 이렇게 다세대, 그 다음에 빌라, 그런데 연립주택, 그런데 그것도 역시 또 공동주택이거든요. 집합건물로서. 그런데 그 구분 소유권으로 개인 앞으로 수분양자한테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 물건들 아니에요.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내가 거주하고 있고 주변에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.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사실상 물건의 종류는 대다수 분들이 아파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또 입찰들을 많이 응합니다. 그래서 경쟁이 또 세고 그래서 아파트를 물건을 많이 정놓는 일단 황금성 우리가 3대 요소가 있지만은 뭐 안정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이제 황금성도 있지만 황금성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일률적으로 KB 부동산 시세다 기타 웹사이트에 뭐 이런 아파트 실거래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나 이런 데 보면 A라는 단지에 몇백 세대에 몇천 세대에 몇 평형대가 딱 평균적으로 거래가 왕왕 이루어지니까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시세를 사실상 아파트 가격들은 정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요. 처음에 경매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초적인 거, 편한 거, 내 주변의 지역, 거기를 일단은 섭렵을 하셔야죠. 그렇기 때문에 빌라다, 다세대다, 아파트다. 거기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으세요. 그런 다음에 부수적으로 뭐 특수물건이다, 뭐 유치권 신고된 거다, 기타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토지 별도, 뭐 지분 등기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일단 충분히 쉬운 주변에 우리가 접하는 그런 물건을 일단 섭렵을 하세요. 그 이후에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또 도전이 되고 또 관심도를 갖게 될 겁니다. 자. 2단계는 이제 관심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정보하게 되죠. 그러면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A라는 아파트라면 아파트는 이제 뻔하니까 첫째가 우리가 이제 그
경매 정보지가 있어요. 경매 정보지를 철저히 제가 여쭙고 다수의 경험치로 봤을 때는, 그리고 그렇지 않고는 처음부터 이제 돈을 투자해서 무리하게 또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무료 경매지도 꽤 많아요. 그리고 대법원에 들어가면 이제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. 경매 정보가 대법원에 가서도 이제 무료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이 정보지를 내 친구처럼 받아들여라. 그래서 물건이 거기에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으니까 법원에서 제공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일반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일반 물건들이 아니고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 경매 정보지를 철저히 지정해 가지고 어느 옥션지든 간에 거기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세요.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, 요새. 자, 이제 3단계로서 이제 1차 간신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하게 되겠죠. 무수히 많은 그 물건 중에 뭐 예정 물건도 있고 매각 기일이 지정된 뭐 매각 물건이 있어요. 그래서 예정 물건은 이제 그 매각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전국의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보지 마시고 매각 기일이 30일이 됐든 35일이 됐든 40일 전에부터 이렇게 쭉 그 매각 기일이 지정된 여러분들의 그 지역에 물건지 지방법원에 관할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그 물건에서 간신 물건을 일단 지정을 해가지고 철저히 그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하세요.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권리 분석론을 이렇게 무수히 가르쳐 봤지만은 숨어 있는 하자, 숨어 있는 그러한 흐문, 그것을 찾아내는 게 권리 분석이거든요.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는 건 이 유료 사이트에도 경모 정보에도 많은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게 그런 그 무수히 많은 그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. 4단계는 이제 1차 답사가 있습니다. 이 답사는 6단계의 2차가 됐든 그다음에 그 이후에 3차 현장 답사가 됐든 이게 임장 활동인데 현장 답사는 거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요.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. 그래서 종잣돈을 갖고서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돈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예민해져야 돼요. 철저해야 되고요. 그래서 한 번, 두 번 가면 갈수록 다른 게 보여요. 다른 게. 땅 같은 경우도 자주 밟다 보고 저쪽 이쪽 방향에서 땅 모양도 보고 기타 여러 인접지의 어떤 이런 토지 같은 것도 보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꾸 찾아가다 보면 세입자는 못 만났을 때 또 그 다음 날은 또 만날 수가 있고 또 주변 사람을 못 만났을 때 또 다른 주변 사람들 만나서 알지 못하던 뜻밖의 어떤 좋은 황금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임장 활동이고 현장 답사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그러한 경험이 되고 권리 분석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5단계는 이제 공적 서류입니다. 이 공적 서류라는 것은 공적 이제 공부라고 그러는데 공적 이제 서류라고 해요.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? 아파트가 됐든 어쨌든 간에 토지 이음에서 제공하는 토지 이용 계획. 거기에는 이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. 그걸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는데 거기에 용도, 지역, 지구에서 구역까지 쫙 나오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공부를 봤을 때 관공서로 물론 방문도 하지만은 철저하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. 옛날엔 도시계획 확인서라고도 하는데 요새는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. 토지 이메일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주소지를 치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첫째 정말 바늘과 실 관계고 그리고 두 번째 너무무시하게 중요한 게 등기부 등본을 꼭 친구 삼아서 정말 품에 안고 다닐 정도로 두 가지는 철저하게
뭐 강국서 방문을 하든 뭐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든 간에 또 이 경매 정보지에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또 보고, 자, 2차 단계 뭐 임장활동,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가 됐든 5차까지 가더라도, 그거는 뭐, 아무리,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법원 기록에서 나오는 그 열람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3인방이라고 이제 일컫는데, 첫째 이제 매각 물권 명세서,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이제 이렇게 제공한 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평가낸 그런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감정평가사죠. 그래서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권 명세서와 그다음에 집행관들이 조사하는 현황조사서, 그야말로 그 해당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현황을 그대로 점유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그러한 그 기록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3대 3인방이라는데 그렇게 감정평가서, 매각물권명세서, 매물서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, 이렇게 세 가지를 철저히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게 너무나도 중요해. 작은 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매각을 했을 때, 매입을 하고 최고가 낙찰이 되면은 그 사전에 뭐 20일 전부터 쭉 물건을 보고 간신 물건으로 채택해서 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작은 게 만약에 너한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ABC가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장군기일이 지정한 날 또 그쪽 상대에서 사정을 여기고 한 달만 연기해달라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정말로 낭패입니다. 그래서 그 지렛대 효과로 해서 융자 받는 건 받되 정말로 현찰로 지고서 이렇게 투하가 돼야 되는 것은 정말 내 통장, 계좌에 찍혀 있고 들어있는 거 아니고는 믿지 마세요. 적립이 돼야지 그것이 진정한 나의 돈입니다. 그래서 작은 계획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계약금 10%를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. 그런 실수를 절대적으로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. 자, 9단계는 이제 또 간신물건에서 철저히 권리 분석을 해야겠죠.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쌓이고 또 시세 분석, 그 다음에 뭐 미래 가치, 그 다음에 출구 전략까지 앞으로 내가 요거를 매입을 할 경우 A라는 물건을,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얼마가 수익이 남겠다. 뭐 몇 개월 안에, 몇 년 안에, 아니면 뭐 간단하게 단기 투자로 해도 되고 뭐 장기 투자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율이죠. 근데 절대적으로 출구 전략, 어떻게 팔 건가? 또 세금은 당연히 뭐 내야 되겠죠. 그래서 출구 전략을 다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 드디어 D-Day 이제 입찰을 참여하게 됩니다. 드디어 입시생들이 입시날이 딱 다가오면 두근만 하죠. 그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경매라는 건 뭐예요? 최고가 무수히 많은 불특정 다수인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간신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한 20일 뭐 한 달 동안 공을 들인 거 아닙니까? 현장 조사하고 물건 조사하고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하고, 그래서 드디어 무수히 많은 수험생들이 1년이고 3년이고 2년이고 공부한 게 드디어 시험 날짜가 다가온 거 아닙니까? 그와 심정이 똑같아요. 이런 단계로 인해서 준비를 입찰자가 철저히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그 꿈을 키우는데, 비전에 있는데 아마 걸림돌이 안 되고 순탄대로로 이렇게 이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.